안녕하세요. 너무바쁜 배짱의 너바입니다. 오늘은 LTX2를 다뤄볼 건데요. 기존에 다뤘던 것과 다른 점은 이제 기존의 LTX2로 영상을 생성했더니 이미지가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다가 슬라이드 쇼로 그냥 바로 넘어가는 식으로 엉터리로 생성이 돼요. 아니면 인물의 디테일이 너무 더 망가져요. 오디오가 튀어요. 파열음이 너무 크게 나요. 오디오가 찢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다양하게 문제가 발생하면서 많은 문의가 저한테 왔고요.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좀 영상을 생성을 해볼까? 그래도 완 2.2 모델이 사운드를 생성해내지는 못하지만 영상적인 측면에서는 나름 오픈소스 모델 중에서는 안정적으로 생성이 되고 있었죠. SVI 프로를 통해서. 근데 LTX2가 오디오를 생성해준다고는 하지만 너무나 이 생성했을 때 결과물이 천차만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게 어떻게 하면 워크플로우를 그렇게 구성할 수 있을지 제가 좀 많이 테스트를 해보고 가져온 워크플로우고요. 같이 한번 제작을 해볼 텐데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보면 당연하게도 모델 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롬프트를 해석하고 그리고 샘플링을 하고 디코딩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요게 이제 베이스 기본 구조입니다. 업스케일을 다루진 않을 거예요. 오늘은 베이스 샘플링만 딱 이 구조로 생성을 해서 어떻게 빠른 재생성을 통해서 프롬프트를 조율을 하고 뭘 통해서 안정적인 영상을 잡아내는지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구조로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모델 로드를 해줘야 되니까요. 로드 디피전 모델이라는 노드를 꺼내주고요. LTX2 19 빌리언 데브 FB8 트랜스포머 올리라는 모델을 사용해 주겠습니다. 디스틸 모델을 쓰지 않는 이유가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조금이라도 활용을 해보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밑에 VA 로더가 필요한데 이 KJ 노드에 포함되어 있는 VA 로더를 사용해 줄게요. 그래서 커스텀 노드 KJ 노드스를 설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VA를 두 가지를 다 로드를 해주세요. 두 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복사를 해주고요. 그래서 하나는 비디오, 하나는 오디오 이렇게 장착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셋 노드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세팅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모델에는 베이스 모델 이렇게 써주고요. 그다음 VA도 비디오 VA 다음 오디오 VA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회색 동그라미 눌러서 이렇게 닫아주세요. 자, 우선 베이스 샘플링 단계의 모델 로드 단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다 잡아서 우클릭하고요. Add Group for Selected Node 해주세요. 그 다음에 베이스 모델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근데 여기서 기존에 이제 다른 워크플로우를 다 다뤄보셨던 분들은 아마 이제 눈치채셨겠죠? 클립 로더가 빠졌습니다. 클립 로더를 안 쓸 거예요. 왜냐? LTX2 측에서 제공하는 텍스트 엔코더를 사용할 겁니다. 아직은 무료고요. 언제 유료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 예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쭉 일단은 무료인 셈이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워크플로우 상에서 덜어낼 수 있는 건 덜어내기 위해서 LTX2가 제공하는 API를 사용해 줄게요. 그걸 사용하려면 LTX2 홈페이지를 검색하셔서 들어가셔야 되고요. 회원 가입을 해주시면은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콘솔 창을 볼 수가 있어요. Create API Key 버튼을 눌러서 API를 아무 이름으로나 생성을 하셔서 익스플로레이션을 No Exploration 해서 만료되지 않음으로 한 다음에 Create API Key를 누르고 카피를 해서 가져가 주겠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API를 어디다 입력하냐? 비나면을 또 더블 클릭해서 젬마라고만 쓰면 API 텍스트 엔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방금 그 API 키를 입력해 주세요. 자, 이 API 키는 만들 때만 딱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만약에 복사를 했는 줄 알았는데 복사가 안 됐어. 그러면 이거는 지워야 됩니다. 지워버리고 다시 만들어서 복사를 제대로 해줄게요. 복사 제대로 해주고 가져와서 API 키 넣어주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은 초록색 만들어서 이거는 이제 긍정 프롬프트다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거 카피해서 또 밑으로 내려놓고 빨간색으로 만들어서 부정 프롬프트 이렇게 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본적으로 부정 프롬프트에는 로우 퀄리티 뭐 이런 거 적어놓고 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컨디셔닝을 받아줄 이제 샘플러를 넣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모델 단, 그 다음 프롬프트, 그 다음 샘플링 이렇게 가기로 했는데 프롬프트 쪽이 준비가 됐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add group 한 다음에 prompt. 여기서 샘플러로 가야 되니까 샘플러 써주면 커스텀 어드밴스드 샘플러가 있습니다. 얘를 받으려면 가이더에서 끌고 나오세요. 끌고 나오면 요 앞에 보면 CFG 가이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입력을 해주는데 그냥 꽂지 말고 LTXB 컨디셔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밀어주고 요걸 통해서 들어가 줄게요. 자, 이렇게 가는데 이제 여기서도 다 하나씩 꺼내줘야죠. 노이즈 꺼내서 랜덤 노이즈 꺼내주고요. 픽스로 바꿔놓고요. 저는 1로 시작합니다. 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샘플러 꺼내서 K 샘플러 셀렉트 달아주고요. 오일러 쓸 거 맞고요. CFG 스케일은 3으로 바꿔놓을게요. 그 다음 시그마 꺼내서 LTX라고 치면은 LTXV 스케줄러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디스틸드 로라를 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스텝은 8 주시고요. 레이턴트 공간을 넣어줘야 되는데 LTX MT 라고 치면 MT LTXV 레이턴트 비디오라는 노드가 나오고요. 우리가 영상을 만들 때 해상도를 지정해 줄 노드입니다. 그냥 T2V를 할 게 아니라 I2V를 할 거기 때문에 이미지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뭘 쓸 거냐면 자, 요 친구 TTP 툴셋이라는 커스텀 노드를 설치하시면 나오는 노드고요. 여기에서 이제 퍼스트 이미지, 라스트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고 레이턴트도 여기에 꽂아줄 수 있습니다. MT 레이턴트를 여기다 꽂아주고요. 그 다음 여기서 나온 레이턴트 여기에 꽂아주고 그 다음 요 레이턴트를 또 여기다가도 이렇게 꽂아줄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해상도는 이제 따로 좀 지정을 하게끔 바꿀 거예요. int 이런 거 아무거나 하나 꺼내 쓰겠습니다. 픽스 해놓고요. 바뀌지 않게. 그 다음에 얘를 가로 다음에 세로 이런 식으로 쓸게요. 이것도 역시 셋노드를 통해서 전부 다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세로 정한 다음에 영상이니까 길이가 있겠죠. 길이. 그 다음에 길이가 있으면 또 뭐가 있습니까? 초당 프레임 숫자가 또 있죠. 일단 기본 세팅으로 할 때 가로 영상이다 그러면은 타겟으로 하는 영상을 FHD로 딱 잡을게요. 1920, 1088로 영상을 16대 9 비율로 가로 영상을 생성한다고 쳤을 때 1920에 1088이 되겠죠. 근데 이제 요거는 뭐냐 이런 식으로 알아볼 수 있게 지정을 해놓을게요. 왜냐면 많아질 거기 때문에 세로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절반 작은 해상도로 생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심플 매스라는 노드를 꺼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가로를 A에 꽂아주고요. 그 다음에 A 곱하기 0.5 자, 요렇게 하면은 절반이 되죠. 요렇게 한 상태에서 또 셋 노드 꺼내가지고 인트를 셋에 꽂아주세요. 그 다음에 베이스 가로 뭐 이런 식으로 적겠습니다. 여기도 그냥 타겟 가로 이렇게 해줄게요. 타겟 세로, 베이스 가로, 베이스 세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또 똑같이 복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를 A에 넣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번 테스트 겸 show-any를 꺼내서 제대로 나오나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그 다음에 요거를 결과값을 출력해줄 친구는 이렇게 눌렀을 때 화살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만 테스트를 해볼 수 있어요. 이 버튼을 눌러주면 얘만 돌아갈 거예요. 네, 960 정확하게 나왔죠. 절반으로 나눠진 값이 잘 나오는 걸 확인했으니까 얘는 지우고 얘네들을 이렇게 다 축소를 시켜주세요. 축소를 시켜서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 해상도 부분 지정하는 거 끝났죠. 자연스럽게 여기서 가로 세로만 입력해가지고 여기 뒤에 단을 전부 다 바꿀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MT 레이턴트 앞에다가 요걸 받아서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getNode 꺼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으로 나눠진 거를 쓸 건데 베이스 가로 말고 여기 세로를 고쳐야 되죠. 세로. 자, 베이스 가로, 베이스 세로 이렇게 두 개 받아가지고 가로값, 세로값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getNode 하나 꺼내가지고 뭐 가져와야 되죠? 여기 보면은 길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길이도 가져와야 되잖아요. 길이를 근데 프레임 수로 길이를 쓰면 이제 또 계산하기가 또 불편하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편하게 초 단위로 이걸 적자고요. 그래서 길이를 초 단위라고 표시를 해주고요. 또 심플 매스를 가져옵니다. 복사해서. 다음에 A에 꽂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 FPS를 B에다 꽂아주고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길이 곱하기 FPS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A 곱하기 B 이렇게 해주고 결과값을 뽑아줍니다. 어디에? 셋노드에다가 꺼내주는데요.
set 노드에 요게 이제 길이가 되는 거죠. 길이.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넣어주면, 자, 25프레임 per second로 작업을 할게요. 이게 LTX2 표준 그 FPS입니다. 모든 작업에서 권장되는 표준 FPS가 25프레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뭐 5초를 내가 적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5, 25, 5, 20 해가지고 125프레임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또 이것도 show_any로 체크하고 할게요. show_any int 받아서 얘만 잡고 또 Q 하면 125프레임 딱 나와줬죠. 5 곱하기 25는 125. 그래서 잘 됐구나. 그럼 이제 닫아주세요. 그럼 이제 길이 세팅 됐잖아요. 그럼 여기서 길이, 자, 영상 길이, 그래서 랭스에 꽂아주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왜 굳이 이거를 그냥 이렇게 갖다 꽂던가 그냥 직접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하냐, 나중에 편하게 확장해 나가기 위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FPS도 셋을 해줘야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FPS 해서 이렇게 넣어주자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FPS도 셋이 됐는데, 여기 보면 이제 프레임 레이트에 이거 FPS를 꽂아줘야 돼요. 그래서 getNode를 또 불러와서 보면 저희가 FPS 저장했잖아요. 근데 이게 안 꽂힙니다. 이거 뭐 왜 그러냐, 이거는 얘는 정수고 얘는 지금 소수로 입력을 바라기 때문이요. 25.00 돼 있잖아요, 프레임 레이트가. 그래서 이거를 얘를 소수로 바꿔서 집어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은 int2 float이라는 노드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노드들은 컴피맵스라는 간단한 수학 노드, 커스텀 노드를 설치하셔야 나오는 노드예요. 그래서 int2 float을 통해서 int를 여기다가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float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FPS도 들어갔죠. 지금까지 한 걸 한번 볼게요. 이제 영상을 생성할 때 세팅을 해줘야 되는 값들이 또 여기 이제 잡혔잖아요. 이렇게 해서 얘들도 그룹으로 이렇게 잡아주겠습니다. 설정 뭐 이런 식으로 잡아줄게요. 그 다음에 노드에 필요한 것들을 잡아주기 전에 여기 아까 이거 빠졌죠? API 텍스트 엔코드에서 체크포인트 네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베이스 모델이나 디스틸드 모델을 같이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본인의 워크플로우에 맞는 모델을 선택해 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디스틸 작업을 할 거니까 디스틸 모델을 여기다 잡아놓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VA 필요하죠? 그래서 getNode 꺼내서 여기는 이미지니까 비디오 VA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꽂아주고요. 자, 그 다음에는 first image, last image가 필요한데 우리는 영상에서 시작 프레임과 라스트 프레임을 컨트롤할 수 있는데 요거를 키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영상의 키프레임을 제작을 할 건데 LTX2가 받아먹기 좋은 키프레임으로 만들어야 영상을 만들 때 생성되는 영상도 양질의 영상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준비를 해주겠습니다. 뭐 일단은 노드 이미지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리사이즈 이미지 한 다음에 보면은 롱거 엣지 요거 있습니다. 요거를 1536으로 해주세요. 1536. 자,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896에 11로이다 그러면 11로이가 긴 쪽이 1536을 향해서 이미지가 사이즈 조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 여기다 꽂고 그 다음에 LTXV 프리 하면은 프리프로세스라는 게 나오고요. 이미지의 화질을 영상의 화질에 맞게 떨어뜨리는 노드입니다. 그래서 압축이죠. 이미지 컴프레션을 해주는데 35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따가 비디오 컴바인 하는 부분에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일단 아무튼 이미지를 내가 원하는 LTX2가 해석하기 좋은 이미지로 사이즈를 만들어서 또 그 퀄리티를 또 LTX2가 움직이기 좋은 사이즈로 만들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를 프리뷰 이미지 해서 잘 변환이 되는지까지 확인을 해주면서 셋 노드를 통해서 이렇게 꽂아주고 이거를 first frame로 지정해 줄게요. 그러면은 이제 first frame 됐어요. 그러면 이걸 또 복사해서 이렇게 갖다 놓고 last frame이라고 적어주면 이제 first frame과 last frame이 준비가 됐죠. 얘를 이제 안 쓸 때 바이패스를 시켜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바이패스를 시켜야 되냐면 배치를 이렇게 해줄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를 서브그래프로 묶어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얘도 서브그래프로 묶어서 이렇게 해주고 전부 다 묶어서 add group 해서 keyframe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안 쓸 때는 얘를 바이패스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지금 이 상태면 어떻게 해야 돼요? first frame만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last frame에는 이미지가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으면은 여기다가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getNode로 꽂아주면 되죠. 이제 getNode 써서 first frame 또 복사 Ctrl+C Ctrl+V 해서 그다음에 last frame
넣어주고 두 개를 퍼스트에 라스트에 하나씩 이렇게 꽂아놓고 줄여주면 이제 비디오 생성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미지 관련된 거, 사이즈 관련된 거는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근데 LTX2는 오디오도 생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LTXV MT라고 쓰면 MT Latent Audio라는 게 나옵니다. 요거를 갖다 놓고 얘도 오디오 VA 연결해줘야 되죠. 그래서 get 노드 꺼내서 오디오 VA 연결해주고 닫아주고 그 다음에 보면은 프레임 넘버랑 프레임 레이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프레임 레이트도 얘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get FPS를 가져와서 꽂아주면 그냥 꽂힙니다. 얘는 정수도 그냥 받아주는 친구고요. 그 다음 프레임 넘버가 길이잖아요. 그래서 길이도 가져와서 이렇게 꽂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디오가 준비가 됐는데 비디오를 여기서 이제 꽂아줘야 되는데 여기로 가버렸잖아요. 이거를 합쳐줄 노드가 필요하죠. AV, LTXV, Concat, AV Latent. 그래서 비디오랑 오디오를 합쳐주는 노드를 꺼내고요. 여기 있는 거를 가져와서 비디오, 그 다음에 MT에서 나온 거를 오디오에 꽂아주고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Concat, AV Latent에서 나온 거를 스케줄러랑 샘플러에 다 꽂았어요. 샘플러랑 전부 다 설정이 됐습니다. 네, 전부 다 된 상태예요.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이제 꺼내줘야 되죠. Separate 노드라고 있습니다. LTXV Separate AV Latent라는 노드를 꺼내서 얘를 이렇게 두 개로 꺼내주는 거예요. 디코딩을 비디오랑 오디오 따로 해서 이제 컴바인 시켜줄 건데, 자, VA 디코드를 하는데 보통 거의 이렇게 타일 디코딩을 많이 쓰고요. 이제 템포럴 사이즈를 4096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고요. VRAM이 좀 넉넉하다 그러면은 768까지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꽂아주면 비디오 디코딩이 끝나는데 작업이 계속 될 때마다 뭔가 VRAM이 터질까봐 불안한 분들은 VRAM 클린 요 커스텀 노드를 한번 써주세요. ComPY Easy Use라는 커스텀 노드를 설치하면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비디오를 샘플링하기 전에 얘를 넣어주면 무조건 돌아가겠죠. 디코딩 하기 전에 VRAM을 한번 청소를 하는 거예요. 이 순서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VA도 달아줘야죠. 여기서 get 노드를 또 쓰지 않고 일단 비디오 VA 여기 있잖아요. 요거를 가져올게요. 이렇게 해주고요. 만약에 get 노드가 똑같은 친구가 있으면 중복을 피해주겠습니다. 여기도 get 지워주고 얘한테서 가져다 꽂을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얘 위치는 여기가 정리하기 편할 것 같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오디오 디코딩 해주면 되죠. LTXV 오디오 VA 디코드 노드를 꺼내서요. 여기다 놓고 이제 오디오 레이턴트 집어넣어주고 오디오 VA도 여기 있잖아요. 이거 가져와서 중간에 너무 길면 리라우트 노드를 하나 꺼내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끌고 와서 원하는 위치에서 이렇게 붙이면 돼요. 이거 필요 없으면 지워버려도 연결 그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디코딩 된 거를 비디오 컴바인 노드로 하나로 합쳐줍니다. 이거는 이제 비디오 헬퍼 슈트라는 커스텀 노드를 까셔야 나오는 노드고요. 이미지를 그대로 꽂아주고요. 오디오도 이렇게 꽂아줍니다. 메타 배치랑 VA는 필요할 때만 쓰는 거니까 그대로 두시고요. 프레임 레이트를 또 맞춰줘야 되잖아요. 소수로 받아야 되네요. 그러면은 여기 있잖아요. into float 이미 했었으니까 얘도 이렇게 가져와서 프레임 레이트에 꽂아줄게요. 포맷을 H.264로 해주시면 나머지는 건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일 네임 프리픽스만 바꿔주면 되죠. LTX2 그 다음에 LTX2 이렇게 하면 앞에는 폴더 이름, 역슬래시 뒤에 있는 건 파일 이름 그 다음에 CRF라는 게 있어요. 이게 화질인데 낮을수록 화질이 좋은 거고 높을수록 화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용량의 관계가 이제 영향을 미치고요. 아까 제가 여기서 LTXV 프리프로세스가 이미지 컴프레션을 35% 한다 이렇게 이제 한번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던 게 약간 CRF랑 비슷한 겁니다. 얘 입장에서는 CRF를 30 근접하게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 약간 질이 떨어지는 화질로 왜냐면 학습된 영상 등의 그런 화질 영상들이 많았을 수 있어서 그러니까 추측은 그래요. 이건 챗봇이랑 추측한 거기 때문에 공식적인 가이드를 통해서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니고요. 아무튼 신뢰성이 떨어지는 정보에 의하면 그렇다더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 베이스 샘플링 단계가 워크플로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걸 이제 정리를 한번 해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get노드들을 다 앞으로 쫙 꺼내요. get노드를 전부 다 앞으로 쫙 꺼냅니다. 그 다음 중간을 싹 잡고요. 얘 get va 중간에 있는 get노드를 다 뒤로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잡은 다음에 subgraph 버튼을 뿅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 get노드 친구들만 쫙 남고 subgraph가 딱 돼버렸죠. 이렇게 잡고 이거 가져오고 이렇게 하면 add group for select node 해서 first pass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조작할 것만 살짝 꺼내주면 되죠. 이 subgraph를 눌러서 오른쪽 위에 이거 눌러서 그다음에 세팅 패널 열어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설정을 할 값들만 딱 꺼내주면 되는데 이미 영상 설정은 여기서 다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만질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이제 프롬프트는 넣어줘야 되니까 이 프롬프트 앞에 거를 끌고 나가서 여기다가 연결을 해줍니다. 프롬프트는 넣어줘야 되고 그 외에 조작할 만한 게 시드 있네. 시드. 그럼 요거를 어떻게 꺼낼 거냐면 여기서 지금 프롬프트는 앞에 연결해줬더니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 시드는 이쪽에서 요 버튼 눌러서 요 밑에 쭉 리스트가 나오는데 이 안에 시드 노이즈 시드 모양 누르고 컨트롤 애프터 제너레이트 누르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시드를 바꿔볼 수 있겠죠. 여기는 프롬프트 입력하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베이스 샘플링이 완성이 됐는데 이렇게 갖다 놓고 이제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일단 저장 한번 할게요. 여기 메뉴 버튼 눌러서 파일 누른 다음에 Save As를 눌러서 이름을 정해줄게요. LTX2 베이스 이렇게 저장 한번 하고 중요한 건 로라를 지금 만들었는데 제일 중요합니다. 로라가 저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걸 빼놓고 제가 완성이라고 했네요. 여기 모델 있잖아요. 얘를 꽂아줘야 되는데요. 로드 로라 이 노드를 꺼내서 자 지금 중요한 거는 메인 모델을 베이스를 썼잖아요. 그런데 워크플로우는 디스틸드 버전으로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여기다가 디스틸드 모델을 그냥 사용해도 되지만 좀 더 내가 수치를 좀 조정하면서 결과물을 좀 조정을 해서 얻어볼 수 있게 하려면 여기는 베이스 모델을 쓰고 로라를 통해서 디스틸드화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로드 로라를 해서 디스틸드 로라를 장착을 해주고요. 요 장착을 한 다음에 얘를 여기 모델 요걸 끌고 나가서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해줄게요.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get노드 하나 꺼내서 베이스 모델 그리고 딱 꽂으면 이제 모델 장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와서 이제 이 로드 로라를 한 3개 정도 복사를 해서 연결을 이렇게 차례차례 해줄게요. 그다음 CFG 가이더까지 꽂아주면 이제 진짜 완성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얘네를 왜 3개나 꺼내놨냐면 보통은 디테일러 IC 로라 디테일러를 일단 사용을 할 건데 얘는 좀 낮춰놓을게요. 0.6 정도. 그 다음에 디스틸드 로라 말고 여기에는 일단은 카메라 로라를 아무거나 하나 꽂아놓고 바이패스를 시켜놓겠습니다. 이제 필요하면 쓸 건데 보통은 영상이 안 움직일 때 해법으로 많이 쓰고요. 그 다음 이 디스틸드 로라를 저희가 네거티브를 사용하고 싶어서 베이스 모델을 쓴 다음에 디스틸드 로라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거티브를 조금이라도 먹으라고 얘를 살짝 낮춰놓을 거예요. 여기 0.6 이런 식으로 낮춰놓을 건데 우선은 1부터 시작해서 내가 결과물을 찾아갈 때 조율을 할 때 얘를 좀 낮춰볼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정리를 해보면 디스틸드 로라는 스트렝스 1로 시작하는 거고요. 그 다음 디테일러는 0.6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워크플로우 세팅이 다 끝났어요. 저장 한번 해줄게요. 이제 한번 영상 한번 이걸로 생성해 볼게요. 이 친구를 갖다 놓고 그냥 스타트 프레임만 일단 써서 i2v로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생성을 가로로 쓰면은 얘랑 비율이 안 맞으니까 일단은 영상을 생성할 때 그 스타트 프레임을 쓸 거면 스타트 프레임을 내가 원하는 해상도와 비율을 맞춰서 준비를 해주시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세로형으로 바꿀게요. 1088, 1920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뒤에 건 건들 필요가 없죠. 여기 설정 패널에서만 싹 바꾸는 거예요. 길이는 5초 해놓고 25fps인 상태에서 프롬프트만 간단하게 입력해서 생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영화 촬영 현장에서 멋진 자세를 하고 있던 남자가 자세를 풀고 서서 앞으로 한두 걸음 걸어오며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말하며 웃는다.
프롬프트를 쓰다가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또 한 가지 넣어줄 게 있습니다. 자, 다시 서클래프 안으로 들어갈게요. 여기서 뭐가 빠졌냐면 아까 소리가 튀는 걸 잡는다고 했잖아요. 오디오 한 다음에 노멀라이징. 자, LTX2 오디오 레이턴트 노멀라이징 샘플링이라는 노드가 있어요. 이거는 컴퓨터에 KJ 노드라는 커스텀 노드를 깔면 그 안에서 나오는 노드고요. 얘를 요렇게 연결을 해줄게요. 그러면은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무슨 느낌인지 딱 아시겠나요? 저희가 8스텝으로 영상을 생성하는데 그 각 계산상에서 오디오가 이 값 위로는 변하지 않고 이렇게 딱 눌러주게 되는 노멀라이징 노드입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 이렇게 해주면 오디오가 튀는 현상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렇게 하면 진짜로 다 완성이 됐어요. 자꾸 뭐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자, 이대로 되면 이제 영화 촬영 현장에서 멋진 자세를 하고 있던 남자가 자세를 펴고 서서 앞으로 한두 걸음 걸어오며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말하며 웃는다 라고 생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큐! 자, 얘는 이제 여기 이미지 바이패스를 시켜놨으니까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미싱이 떴죠. 근데 요게 확인이 돼야 이제 진짜 여기 안 들어갔구나가 확인이 되는 거고. 자, 생성이 됐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뭐 지금 이제 칼이 갑자기 손잡이랑 분리되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AI 영상 생성의 흔한 오류이죠.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보면 고생하셨습니다. 얼굴 디테일이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얼굴 디테일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LTX2는 왜 이렇게 이 정도 씬에서도 얼굴이 다 망가져 버리지? 하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소하는지를 찾았는데 보면은 FPS 권장값이 또 있어요. 얘네들이 제한을 해준 권장값이 있는데 시네마틱한 영상, 예를 들면 뮤직비디오 같은 거 만드실 때 영상이 역동적이지 않잖아요. 그냥 좀 부드럽게 흘러가는 영상에서는 이제 24fps를 쓰는데 표준적으로는 모든 작업에서 25프레임이 권장이 되는데 역동적인 장면에서는 30프레임 이상을 써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 FPS를 늘려봤어요. 자, FPS를 늘려서 다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25프레임을 생성한 거 얼굴을 보세요. 둘 다 망가지긴 해요. 이건 업스케일을 하면 좀 더 살아나는 부분인데 둘 다 망가지긴 하는데 워낙에 이제 전신이고 여기 작으니까. 근데 움직일 때 그걸 보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게 25프레임?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30프레임이에요. 오!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차이를 느낄지 못 느낄지 모르겠는데 단지 5프레임이 늘어나는 그 FPS가 5가 올라갔는데 조금 더 안정적이게 얼굴이 유지가 돼요. 이거는 업스케일을 하면 좀 더 영향이 크거든요.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랑 아예 완전 바사삭 지금 흔들리는 거랑은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모션이 좀 역동적일 때 망가지는 부분이 FPS를 통해서도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보완이 된다는 거. 고생하셨습니다. 이쪽이 진짜 미세하게 더 망가지고 이쪽이 덜 망가지거든요. 이 차이가 업스케일 했을 때 크게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 화질을 좀 내가 이렇게 이거 좀 빠른 모션이 편이에요. 그랬을 때 망가지는 걸 이 FPS를 늘려서도 이제 보완이 되고, 중요한 건 이제 요거를 지금 저희가 베이스 모델을 채용한 이유가 여기에 또 있습니다. 이 망가지는 거를 베이스 모델로 스텝스를 올려가지고 커버할 수도 있어요. 안에 들어가서 이 디스틸 로라를 꺼버릴게요. 디스틸 로라를 바이패스 시키고요. 그 다음에 스텝스를 한 30 정도 줘가지고 처리를 한다면 어떤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세요. 이때는 이제 오디오 노멀라이징 노드도 바이패스 시켜주고요. 자, 이게는 이제 베이스 모델로 디스틸도 안 하고 30스탯 정도 공들여서 뽑은 거예요. 얘는 12분 정도가 걸렸네요. 지금 RTX 3090에서 뽑은 거고요. 아무튼 이게 처음에 디스틸 모델로 25프레임으로 작업한 거.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느낌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30프레임으로 늘려서 살짝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느낌이고, 그다음에 이제 베이스 모드, 디스틸 모델을 아예 끄고, 그다음에 30스텝으로 늘려서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뭐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두 걸음 고생하셨습니다. 정도 걷는다. 여기 있죠? 한두 걸음 걸어오며가 여기서는 해석이 딱 돼버렸죠. 여기서는 자세만 고쳐서 약간 걸을 듯 말 듯이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냥 일어서기만 했었다면 여기서는 아예 걸어오는 바람에 의도했던 거랑 다르게 또 고생하셨습니다. 됐지만, 어쨌든 얼굴이 조금 더 살아있죠. 근데 이거는 업스케일을 하면 살아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조율을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생성할 때 다시 디스틸 로라를 또 켜고 스텝스를 8로 설정해가지고 빠르게 뽑아보다가, 아 이거는 좀 베이스로 한번 돌려봐야겠는데 하면 이제 디스틸 로라 끄고 베이스 모델로 스텝스 올려가지고 생성해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결과물을 낼 수 있으니까, 업스케일을 결심하기 전까지 내가 영상을 뽑아보는데 이런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디스틸 로라를 썼을 때 무조건 결과물이 안 좋냐 하는 거는 씬마다 내 역동적인 씬이나 정적인 씬이냐에 따라 다르다고 했잖아요. 정적인 씬 한번 뽑아볼게요. 그러면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이스 샘플링 어떤가요? 이건 이제 이 특유의 약간 한국어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이스 샘플링 어떤가요? 이 말투가 한국어를 제대로 못하는 것처럼 딱 잡혀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했어요? 프롬프트를 한국어로 단아한 목소리로 말한다 라고 목소리를 지정해줬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이스 샘플링 어떤가요? 이렇게 이제 말투가 교정이 됐죠. 프롬프트로 결과물을 컨트롤할 수도 있고, 이렇게 약간 디테일이 빠지는 것들을 FPS나 이런 걸로 좀 교정을 할 수도 있고. 자, 이런 영상의 경우 퀄리티가 매우 좋죠. 그러니까 LTX2가 뭔가 퀄리티가 떨어진다, 이런 지금 인식이 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만들었던 영상이 망가지더라, 마음대로 안 움직이더라, 퀄리티가 떨어진다, 디테일이 무너진다,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내가 만들려고 했을 때 내가 만들려고 하는 장면이 정적인지, 그리고 동적인지, 그리고 구도가 이렇게 클로즈업 샷인지 좀 인물이 전신이 나오는 샷인지, 그런 것들에 맞춰서 워크플로우를 조금씩 수정을 해가면서 작업을 할 수 있어야 LTX2의 베이스 샘플링을 온전하게 좀 다룰 수 있는 그런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44의 960 화질에서 이 정도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원하는 영상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LTX 베이스 샘플링을 한번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업스케일을 해볼 겁니다. 지금 퍼스트 패스까지만 있는 거를 세컨 패스로 확장해서 업스케일을 하는데, 그 업스케일 또한 내가 어떻게 좀 조정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까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이바이. 기똥물로 배 채우던 어린 날의 저녁, 배고픔은 철학보다 훨씬 직접적. 엄마 아빠의 균열 공기 속의 정적, 세상은 무너진다는데 난 그저 공복. I'm S 속 단어들은 거대했지. 우리 식탁 위엔 침묵만 늘어났지. 지갑은 가벼워도 하루는 길어졌지. 어른들의 한숨이 벽지처럼 번졌지. 종이의 겨울 집안의 숨이 날고, 기억은 흐릿한데 장면만은 선명해져. 버티는 법을 먼저 배운 사춘기의 밤, 울음 대신 삼키는 게 익숙해진 감각. 기초 생활에 이르던 표처럼 붙은 단어, 꿈보다 먼저 배운 건 계산과 장부. 교실보다 차가웠던 현실의 온도, 그래도 포기란 선택지는 없었어. 대학생 낮엔 수업, 밤에는 알바. 웃음 뒤에 숨겨둔 자존심의 잔해, 거지 같던 농담 가볍게 던진 한마디. 농담은 가벼운데 무게는 내 갚았지. 지금은 말 대신 리듬 위의 기록, 사라지지 않는 것들만 골라서 적어. 과거는 조세가 아니라 연료, 끝까지 남은 건 결국 태도.